2번은 상담에서 상담가와 내담자가 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, 여기서 끊어요. 상담자의 반응을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지금 상담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죠. 즉 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상담자의 반응이니까 3가지만 쓰라라고 돼 있죠. 여기에서는 상담자의 문제점, 상담자가 잘못한 경우를 쓰면 됩니다.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상담자의 반응은 상담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. 맞고요. 상담자의 위협적인 표현, 여기에 1, 그 다음에 상담자의 관계의 즉시성 부족, 2, 라포 형성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, 이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. 저는 실기 이론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자, 첫 번째 상담자의 위협적인 표현입니다. 이것만 쓰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보세요.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랬으니까 설명하는 글을 써줘야 됩니다. 상담자의 직접적이면서도 위협적인 표현은 내담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. 상당히 위협적으로 이 상담자가 표현을 한다든지 직접적인 화법을 너무 많이 강조해버리면 상담자는 자기 방어할 수 있다. 즉 내담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. 그걸 우리가 자기 방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상담자의 관계의 즉시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. 자, 상담자의 관계의 즉시성 부족, 즉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겠죠.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두 사람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내담자가 침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지금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뭐라 하죠? 네, 그걸 우리가 즉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걸 우리가 즉시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. 자, 그러면 현재의 관점에서 그 말이에요. 쉽게 말하면 현재의 관점에서 두 사람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은 뭐냐면 직접적인 화법을 너무 위협적으로 쓸 때는 문제가 돼요. 하지만 여기에서는 내담자와 1대1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반응, 그 다음에 민감한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문제가 나타난다. 내담자는 침묵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일종의 이제 저항이라고 보겠죠. 이 침묵은 저항의 침묵입니다. 저항의 침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라포 형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지 아시죠? 내담자와 라포 형성의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상담자는 감정이입의 상태로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피할 수 없는 고통, 이 고통이 있어요. 내담자에게는 고통이 있으니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받고자 하겠죠. 자, 이러한 어려움이나 긴장이나 안정 등의 영역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자, 이러한 영역에 민감하게 또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저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.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고통의 어려움이나 긴장이나 안정 영역을 확인을 해준다. 그럼 라포 형성이 돼요. 그 다음에 이러한 영역에 민감하게 반응해준다. 그러면 라포 형성이 돼요.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. 그러면 내담자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때 또 침묵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3가지 모두 다 내담자가 자기 방어하든 침묵을 하든 저항을 하게 돼요. 그러면 대화가 가로막히게 되는데 자, 먼저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상담자가 위협적으로 반응을 할 때,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계의 즉시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, 3번째는 라포 형성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상담자의 문제점이죠. 그래서 이 3가지를 정확하게 기술하시고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